1994년 3월 3일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현 도로변의 타마나 주차장에서 뭔가 수상한 검은 비닐봉투가 버려진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안을 살펴보는데 순간 뒷걸음치고 말았죠.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사람의 왼팔, 토막난 사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큐슈 지역 후쿠오카현의 야마카와 주차장에서는 토막난 오른팔이 발견됩니다. 확인해보니 동일 인물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4일에 전날 야마카와 주차장에서 회수한 쓰레기 중에 광고지에 쌓여진 왼손목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JR 구마모토역의 구내 사물함에서 복부가 도려내진 가슴과 허리가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열흘 뒤인 3월 14일에 구마모토현 아소마치 별장 근처에서 왼 다리가 발견되고, 그렇게 열흘 동안 발견된 토막 사체로 인해 큐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후쿠오카 구마모토의 공동수사 결과 발견된 토막 사체는 한 사람의 것으로 판명되는데, 피해자는 후쿠오카시 주오구 텐진초의 미용사 이와사키 아유미로 누가 그녀를 살해하고 이렇게 잔혹하게 토막을 낸 후에 사체를 이곳저곳에 유기한 것일까요? 일단 수사본부는 4일에 발견된 왼손목을 싸고 있던 광고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던 중 새로운 단서를 찾게 됩니다. 이 광고지 전단지는 후쿠오카에 있는 다자이오시 주변에만 한정적으로 배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도 발행 부수가 불과 1200부라는 사실. 그래서 다자이오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들은 탐문 조사에 돌입했고, 그 결과 유력한 용의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피해자 마유미와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던 후미코는 마유미가 근무하고 있던 미용실의 격리 담당이었고, 수사를 해보니 후미코가 3월 2일부터 4일까지 후쿠오카시에서 렌트카를 빌려 규슈 도로를 주행하던 모습이 CCTV에 녹화되어 있었고, 수거된 통행권에서는 후미코의 지문이 발견된 것이죠. 심지어 그녀가 방문한 몇몇의 장소에서는 마유미의 토막 사체가 발견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미코는 계속 범행을 부인했고, 그러자 경찰은 후미코의 핸드백에서 마유미의 수첩과 시계를 발견하고 이것을 집중 추궁하자 후미코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인지 결국 3월 28일 후미코는 마유미의 살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후미코의 살인 경위는 이렇습니다. 1978년 후미코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1989년에 텐진에 있는 미용실에서 격리 담당으로 근무를 하던 시기, 이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던 기혼자인 세무사 A씨와 친해져 친밀함을 넘어서 위험한 불륜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비밀 연애를 하던 중에 1990년 마유미가 미용실의 미용사로 일하게 되었고, 미인이면서도 성격이 싹싹했던 손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후미코는 그런 마유미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손님으로 방문한 자신의 애인 세무사 A씨하고 마유미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유미는 세무사 A씨하고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자신의 애인이 A씨와 마유미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의심에 그치지 않고 질투심과 의심으로 인해 심부름센터에 뒷조사까지 의뢰했지만 A씨와 마유미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후미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변장을 하고 마유미 뒤를 쫓아다니며 자기 애인이랑 만나는지를 감시까지 한 것이죠. 점점 집착이 심해지는 것을 느낀 A씨는 후미코가 점점 집착한다는 사실에 질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A씨 입장에선 후미코의 집착보단 기혼자였기에 자기 가족들에게 이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더 두려웠던 것이겠죠. 결국 후미코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진 탓을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마유미에게 향하게 되는데, 의혹과 질투심으로 가득했던 후미코는 A씨와 마유미가 바람을 피는 것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며 마유미를 죽이려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1994년 2월 27일 오전 11시 마유미는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해 후미코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때는 이미 후미코는 마유미에 대한 질투심과 분노가 극에 달아 오른 상태였고, 이를 알 리가 없었던 마유미는 후미코에게 말을 건네던 중 사소한 시비가 생기게 되죠. 이윽고 거친 말다툼 속에 이성을 잃은 후미코는 식칼로 마유미를 찔러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던 마유미를 막상 죽이고 나니 이젠 현실적인 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죠. 사체를 처리하기 쉽게 톡과 식칼을 이용해
잘게 토막을 낸 후 렌트카를 빌려서 3일간 규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토막을 낸 사체를 여기저기 나눠 사체를 유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미코는 범행 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협박장을 만들어 마유미를 죽인 누군가가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전 애인 A씨에게 찾아가 다음은 네 차례다 라고 쓰여진 협박장을 보여주고 연기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도 범인에게 표적이 된 것 마냥 가장해 용의 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줄이 나오는 증거들로 후미코는 살해를 인정하고 혼자서 사체를 절단했다는 것을 자백하게 되며 4월 5일 후미코는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1999년 9월 3일 최고재판소에서는 후미코는 사체를 손상한 것은 인정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말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정당 방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인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다고 해도 증거들이 명백했기에 법정에선 후미코의 정당 방위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소는 후미코의 상고를 기각해 16년을 확정 판결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마유미 살인 사건에는 후미코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존재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공범이 속한 가족들이 또 연쇄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루머라고 하기에는 가문에 흐르는 악의 피라는 일본에서 회자되는 어느 의사 가문에 관한 도시 전설로 유명한 스토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범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공범의 존재가 있었으나 누군가에 의해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혹의 이유는 범인 후미코가 체포되자마자 이 공범이 자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공범의 아버지가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S외과 병원의 원장으로서 조상 대대로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쳐온 집안이었기에 마유미 살인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더 들춰봤자 뭘 하겠냐는 식이었죠. 공범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부친에게 S외과 병원을 이어받고 원장을 취임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의사가 되어 S외과 병원으로 들어가 가업을 계승하였고 장녀는 교사였습니다. 셋째 차남은 무절제하고 방탄한 생활의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선 병원 근처에 꽃집을 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꽃집을 운영하는 남자라는 말이 동성애자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차남은 평소에 자주 다니던 미용실의 점장과 사이가 가까워지다가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점장은 남자였죠. 그리고 이 미용실은 후미코와 마유미가 일하는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후미코와 차남은 같은 성적 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쉽게 친해져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 사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후미코는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미용사 마유미와 연인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미코는 연인인 마유미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는데 상대는 미용실의 점장이며 차남의 연인인 바로 그 남자. 그래서 결국 후미코는 마유미와 언쟁을 벌이다 식칼로 마유미를 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범에 대한 논란이 나옵니다. 마유미를 살해한 범행 장소는 차남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었고 이것 때문에 차남과 후미코가 사전에 공모를 하여 살해를 저지른 후 마유미의 사체를 절단하고 차남과 후미코가 함께 절단한 사체를 각지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명 공범이 있었다는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마유미의 복부가 도려내어졌다고 했는데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실제로는 임신한 마유미에 대한 후미코의 분노 때문에 자궁이 도려내지고 성기 부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후미코가 체포되던 날 차남은 곧바로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고 차남 아버지는 이 일로 크게 충격을 받았으나 곧 냉정을 되찾고 신분이 있는 지역 유지, 언론 관계자,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차남에 관련 사실을 파묻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사로 지내던 장녀 둘째 딸은 동생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고베 지역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가문에 흐른 악의 피라고. S외과 병원장인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규슈 의대 전쟁포로 생체 실험 인육건을 일으킨 규슈 의대 교수 중 한 명이자 사건의 장본인 중 한 명이지만 용케도 형을 면한 뒤 의사가 되어 성공했고 아버지의 큰아들 장남은 각종 비리 및 의료사고를 일으키고도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후미코의 토막살이나 가담한 막내 아들 차남까지 거기에 장남의 아들은 여동생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려
여동생을 사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정말 악의 피가 흐른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 이 중에서 어떠한 것도 사실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한데 말이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후미코는 징역 16년을 받고 2015년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미코는 옥중에서 이 사건을 다룬 고백 미용사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책을 출판했으며 출소 전 2014년 4월에는 한 잡지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요? 마치 살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책 속의 내용을 본 사람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논란이 되었고 출소 후 그녀의 근황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정말 일본 사회에 퍼진 공범의 존재 이야기는 사실일까요?